오는 추석을 전후해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귀국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야권 정계 개편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외모가 더 수려해지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소미아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구하기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실제 여론이 또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거 팩트체크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과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제 NSC에서 어떻게 그 기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좀 더 정보가 좀 좌우에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때 가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는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과연 이 지소미아 이슈를 가지고 그 조국 후보자의 이슈를 덮을 수 있을까?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건 완전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이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봅니다. 예. 청와대도 뭐 그런 정도의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예. 청와대 차원에서도 지소미아 건은 별건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예. 일단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조국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피로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입시 관련한 이슈다 보니 예. 국민들은 그야말로 발본색원을 원하죠. 예.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는 네. 과거에 이제 뭐 정유라 건도 그랬습니다만, 예. 특히 뭐 이 촛불 혁명 이후에는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끝까지 국민들이 이 부분은 책임을 추궁하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고대 학생들이 오늘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밤에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지 또 시민만은 어떨지를 또 잘 살펴봐야겠군요.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본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야권 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 상당히 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권파하고 비당권파 내용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결국은 손학규 현재 대표는 추석 전에 내려와야 된다라는 용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손 대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손 대표는 그동안에 보인 그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손학규 선언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손학규 선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전지향적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 손 대표가 단기간에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하. 예,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이제 손학규 선언의 그 핵심 내용은 결국은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 다 모이시오. 나하고 그렇죠. 같이 갑시다인데 예. 이거는 결국은 본인이 약간 상황에 위치해서 두 사람의 왕을 끌고 함께 네. 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절대 지금 뭐 당장은 뭐 대표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향후에 진행될 그 뭐 제3지대에서의 어떤 뭐 빅텐트론 예. 또는 신당, 창당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주도자로 나서겠다. 예. 예, 그런 의도로 일단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비당권파인가요? 그러니까 네, 비당권파. 오신환 네. 원내대표 쪽에 어떤 견제 내지는 촉구를 이런저런 거절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비당권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탈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탈당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예.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쪽 내지는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이제 탈당하신 분들 있지 예.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
쪽하고 협조를 할 것인지 예. 제가 보기에는 비당권파들도 이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네. 오히려 또 각자 도생으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각자 도생.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박지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대한정치권입니까? 대한정치연대. 예. 대한정치연대죠. 대한정치연대에서 바른미래당의 그 비당권파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나는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히 지금 다른 그 대한연대에서 네. 대한연대 다른 의원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쪽인데요. 유성엽 의원이 뭐 거의 대표격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유성엽 의원이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호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예. 그쪽하고 활발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예. 네. 바른미래당이 결성이 된 것이 뭐라고 할까요? 좀 반작용에 의해서 네. 그 예전부터 전통 보수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성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국민의당에서 일부가 이제 합류를 하고 예.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중도지향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상당히 좀 관심 가는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예.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뭐 우리 쪽으로 합류해라 이런 예.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예. 심지어 안철수 전 대표조차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뭐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든 시간이 지나면 아마 궁극적으로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갈 아하.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호남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연대 쪽으로 이제 힘을 합쳐서 대한정치연대. 그러니까 뭐 약간 호남 정당의 성격을 갖더라 하더라도 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안철수 계가 과연 어디로 움직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역시 자유한국당 쪽하고 통합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별로 통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 투표만 확보를 하더라도 아마 뭐 충분히 그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 정도를 예. 차기 총선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그 내년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라도 한다면 예. 훨씬 새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아하.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29일 날 대법원이 국정농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게 되는데 이것도 또 변수가 또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예. 이제 뭐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특별 사면 얘기가 네. 다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충분히 뭐 특사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그쪽에 상당히 좀 아하. 기대를 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은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오겠죠, 오기는. 네. 그런데 이제 시점이 언제냐. 예, 시점이 이제 그건데요. 뭐 당장은 이제 추석 전에 오느냐 아니면 추석 뒤냐는 건데,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추석 전에 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예.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보면 중도 지형에서의 그 정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즈음에 예. 그 무렵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민주평화당 쪽에서 이제 나온 분들 말씀을 이제 좀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창당,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 창당 대략 예정일이 11월 중순이거든요. 네. 그 즈음에 이제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 있는 지금 안철수계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있을까요?
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보자면 큰 축이죠. 유승민계와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축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안철수 계다라고 요즘에 뭐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 뭐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의원들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그 바른미래당 중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화려한 싱크탱크를 가진 것도 강점으로 또 꼽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그 싱크탱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와해된 상황이긴 하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그쪽에 그 회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 지금 이제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최측근인 뭐 이태규 이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계속 이제 그쪽에서 모임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더 그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귀국 시기가 다가오면 이분들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안철수 전 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이 정계 개편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준비 상태하고도 많이 연관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정치 환경 자체는 그 안 전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금 그런 환경으로 예. 많이 지금 바뀐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됐건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 네. 이제 대표가 되신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극한 대립을 계속 지금 몇 달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약간 중도 정치에 대한 그런 그 욕구도 좀 꽤 있는 상황이다. 예. 라고 좀 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을 다시 제대로 결집해 내려면 네. 결국은 정치력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동안 쉬시는 동안에 어느 정도나 이제 그 정치력을 이제 보강을 했을지 예. 그 여부에 좀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전 대표는 미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경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려오곤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뭐 활동을 좀 광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해외 체류에 있으신 동안에 이제 뭐 그 독일에 있으면 사실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다 지금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유럽 각국 지도자들하고도 좀 이렇게 정치인들하고도 예. 좀 교분을 두텁게 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한국의 미래 비전 관련해서 예. 또 그 관련한 그 뭐 업체들이랄지 또 관련한 그 산업 단지랄지 이런 데도 방문도 하고 예. 또 본인의 그 비전을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도 하고 예. 특히 이제 그 해외 그 인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정도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 그 정황은 아직까지는 네, 제가 포착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만 이 유승민 전 대표 상당히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겠는데 그렇죠. 예, 유승민 전 대표의 심중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갈 마음이 없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쪽하고 통합할 마음이 없거나, 예. 아니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몸값을 올리는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 뭐 바른정당계만이건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움직이건 간에 예. 만약에 이제 뭐 보수 대통합 얘기가 나오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예. 결국은 지분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 공천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전제했을 때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당대당 그 통합 협상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예. 또는 바른정당계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도 집단으로 해서 이제 그 협상을 진행을 해서 본인들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들어가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지분 문제를 놓고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유승민 전 대표에게 지금 구애를 하고 있으나 예. 아마 그 바른정당계 의원들하고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또 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을 개별 입당시키는데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뭐 지분을 안 내줘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최후의 상황에 가서는 그 유승민 전 대표만 빼고 예. 다른 분들만 다 이제 그 입당을 시키는 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정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찍히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승부수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당내외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또는 정치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예. 황교안 리스크란 말까지 나오고 있고,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 오히려 요즘에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뭐 속된 말로 치고 나와서 뭐 보수 대통합도 마치 본인이 주도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뭐 황 대표로서는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내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정기국회 열리게 되면 국정감사 있고 다 대중들의 관심이 그쪽에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자, 그러면 본인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위기감 때문에 지금 장외로 지금 나가신 건데요. 예. 장외 투쟁의 그 제가 보기엔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한일 갈등 굉장히 거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뭐 지금 이제 뭐 그뿐만 아니고 안보 이슈도 지금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이제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자, 이런 큰 변수들이 지금 조만간 뭔가 이렇게 이슈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는 거죠. 예. 게다가 어찌됐건 뭐 정기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정감사 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